거고, 오늘은 좀 문제 푸는 거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볼 건데, 그 농도 전환부터 잠깐 다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일단 오늘 시험지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건데, 시험지를 제가 안 돌려드린 분들은 시험지의 문제가 어떤 거였는지 모를 테니까 앞에 칠판에 다시 적어 볼게요. 자, 12% 아세트산, 아세트산 100g, 그리고 밀도가 2g/ml. 자, 요거부터 해볼게요. 요거를 이제 몰롱도로 바꾸는 과정. 자, 사실 답을 맞췄어도, 그리고 답을 맞추지 못했어도, 기본적으로 만약에 답만 구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밑에 우리가 외워준 거, 이걸 맞추신 분들은 꽤 있었는데, n분의 10의 2d, 이게 일단 농도 전환을 하는 그냥 일종의 공식 형태로 쓸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해도 돼. 그러면 활용을 해보면요, 여기서 이제 이 A가 뜻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퍼센트 농도고요, D가 뜻하는 건 density, 밀도고요, density. 그 다음에 얘가 분자량, 화학식량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주어진 정보들을 그대로 다 대입하는 겁니다. 10 곱하기 주어진 퍼센트 농도가 12 곱하기 밀도는 2g/ml라고 하니까 2를, 분자량은 아세트산, 용질의 분자량을 이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세트산 분자량, 즉 60으로 나누면 이거 계산하면 몰롱도가 나와요. 사실 퍼센트 농도를 몰롱도로 전환하는 거는 이 식에 대입해서 풀어도 풀립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몰롱도만 구해야 된다고 치면 이 농도를 외워서 하셔도 괜찮은데, 근데 근본적인 목적이 그냥 단순히 몰롱도를 전환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농도 전환에 있어서 각각의 용액의 부피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주 목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도 구할 수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나눠서 구해보면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일단 퍼센트 농도를 뜯어. 그럼 퍼센트 농도가 원래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에, 원래 우리가 퍼센트 농도를 구하려면 식에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 그대로 다 적어 놓는 거죠. 용액 질량, 용질 질량.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도착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몰롱도가 있고, 몰롱도의 식을 뜯으면 얘는 용액 부피분의 용질 몰수니까 용액 부피 분의 용질 몰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적어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을 굳이 적는 이유는 얘네들 적어놔야 이게 이정표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뭘 구해야 되고, 뭘 구했고,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적어놓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100g이 뭔지를 생각해보면, 이 100g은 아세트산 수용액 100g이니까 용액의 질량이 100g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알려준 걸, 이 4개 중에서 문제에서 알려준 걸 일단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 문제에서 알려준 나머지 것들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냥 구해가면 돼. 이 4개의 칸을 채워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일단 가장 쉽게 채워질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용액의 질량이 100g이면 용질의 질량은 이 100g 중에, 원래 이 퍼센트 농도가 이 100g 중에 12%를 용질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그렇게가 잘 안 된다 싶으면 그냥 100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 우리가 구하는 퍼센트 농도 12%. 자, 이렇게씩 세워놓고 하면 되잖아. 그럼 용질 질량 12g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채워야 될 건 몰롱도로 바꾸는 게 목적이니까 이 두 칸을 채워야 될 거란 말이에요. 얘네가 아직 비어있으니까. 그럼 얘네를 채우면 되는데, 자, 용질의 몰수를 구하려면 용질의 무언가 값을 이용해야 돼. 얘는 용액의 값이니까 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아닐 거고,
얘가 용질의 값이니까 얘를 갖다 구해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질량을 알고 있는 상태로 몰수를 구하려면 뭐예요?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을 이용해야 되겠지. 그러면 아세트산의 분자량인 60 분의 12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얘는 이제 정리를 하면 5분의 1, 0.2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용액 부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단위까지 적어줄까요? 그 다음에 용액 부피라고 되어 있으니까 용액의 무언가, 용액의 부피를 구하려면 용액의 질량을 갖다 써야 될 거예요. 용액에 대한 걸 써야 되겠지. 그리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건 부피랑 질량의 관계니까 뭐예요? 밀도를 써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갖다 쓰면 되잖아. 왜? 용액의 밀도 2는 용액의 부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분의 용액의 질량 저기 100 쓰는 거잖아. 그럼 용액 부피는 몇이 나와? 50ml가 나오겠죠. 그렇죠? 왜 용액 부피가 밀리리터로 구해져? 밀도의 단위가 그램 퍼 밀리리터 9. 우리가 사용한 질량이 그램이면 밀리리터로 나오는 거지. 그럼 우리 최종적으로 얘를 뭐만 하면 돼? 몰농도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죠. 자, 몰농도로 바꾸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액 부피가 50. 근데 50을 그대로 대입하면 돼? 안 돼. 뭘로 바꿔야 돼? 리터로 바꿔야 돼. 그러면 1000분의 50. 요게 분모에 들어가야 되겠고 용액 부피 리터.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건 용질 몰수 0.2라고 구했으니까 이걸 집어넣든가 아니면 60분의 12를 집어넣든가 약분해서 5분의 1을 집어넣든가 해서 해놓고 이걸 정리하면 몰농도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퍼센트 농도로 몰농도로 전환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뜯어놓고 구하는 거지. 자, 그 밑에 문제는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 얘가 18%로 바뀌고요. 사실 얘는 좀 문제가 이상하긴 한데 뭐 상관없어. 일단 문제 조건에 맞서 그냥 여러분들이 계산만 하면 되지. 1.2g/ml. 사실 퍼센트 농도가 높으면 밀도가 더 높아야 되는데 이건 그냥 제가 문제 설계를 살짝 잘못한 거긴 한데 중요하진 않아. 구할 수는 있으니까. 그러면 그리고 얘는 이제 요 용액의 질량이 사라졌거든. 그래도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일단 퍼센트 농도 뜯어놓은 거랑 몰농도 뜯어놓은 걸 이용해야 돼. 여러분들 배운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그렇잖아. 우리 배운 게 얼마 없는데 배운 거 안에서 써야 되거든. 우리가 배운 건 그래봤자 퍼센트 농도는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이고 몰농도는 용액 부피분의 용질 몰수라는 거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무조건 그걸 이용을 해줘야 되니까 이 4개를 어떻게든 구해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4개를 적어놓는 거지. 근데 문제는 아까는 용액 질량이 있었으니까 그걸 갖다 놓고 시작했지만 이제 없잖아. 근데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양을 아무거나 마음대로 갖다 놓고 하면 된다고 했잖아. 왜 여기서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아까 용액처럼 얘는 지금 질량이 안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용액 질량을 100g 잡고 똑같이 시작해도 됩니다. 마음대로 하면 돼, 진짜. 심지어 이거 용질 질량을 마음대로 잡아도 결국 계산하면 답은 다 나와요. 심지어 용질의 몰수를 맘대로 잡아도 하나만 맘대로 잡아놓고 나머지를 그 잡은 거에 대해서 맞춰주기만 하면 무조건 답은 다 나와요. 그래서 이 4개 중에 하나를 가정해놓고 나머지를 거기에 맞춰서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맘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했던 건 용액 부피 1리터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하면서 추천을 했던 거지. 아니어도 돼. 용액 질량을 1g 막 이렇게 잡아도 돼요. 1000kg 뭐 이렇게 잡아도 돼. 맘대로 잡아도 돼, 진짜. 그냥 하나를 잡아놓고 나머지를 얘가 이거로 정해졌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거기에 맞춰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우리 방금 전에 위에 100g 주어져 있을 때 문제 계산했던 것처럼. 근데 보편적으로 얘를 1리터로 놓는 게 계산이 제일 편하거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로 설명을 해보면 얘 1리터로 넣으면 얘가 1000ml가 되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액 질량을 구하는 식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부피 곱하기 밀도가 될 거라고. 밀도가 부피 분의 질량이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1.2g/ml를 부피에다 그냥 곱해오면 1200g. 이렇게 바로 질량이 나오잖아.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밀리리터로 구한 거니까 그램으로 나오는 걸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18%라고 하는 건 1200분의 이것도 잘 모르겠으면 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은 18 해놓고 계산하면 되잖아. 물론 어차피 그게 이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18 곱하기 12 굳이 약분 안 하고 일부러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g이 되는 거지. 계산 안 하고 이렇게 적어 둡시다. 그렇죠. 그러면 용질 몰수가 어떻게 돼? 용액 질량이 저거고 용질의 질량이 저거고 용질의 아세트산이니까 분자량 60으로 나눠서 60분의 18 곱하기 12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정리하면 3.6이잖아. 제일 굳이 계산하지 않고 냅둔 이유는 여기서 약분하려고 약분하면 좀 더 계산을 편하게 하니까. 3.6이니까. 그리고 용액 부피를 1리터로 나왔을 때 가장 좋은 장점 뭐야? 이거 몰농도 식으로 표시하면 뭐 돼? 1리터분에 3.6몰 이렇게 되잖아. 3.6 나오는 거잖아. 이거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꾸는 과정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괜히 강조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풀어봐라. 똑같이.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농도는 다 했고 이제 우리 유형 3에 EX 1번까지는 우리가 같이 했는데 EX 2번하고 EX 3번은 사실 숙제였어요. 그쵸? 제가 적어드렸죠. 근데 아무도 EX 2번하고 3번에 대한 질문은 안 했거든? 근데 사실 EX 2번하고 3번에 대한 질문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는 사실 오늘 시험에서 그러니까 오늘하고 어제 우리 화학 시험에서 2번하고 3번을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틀릴 거였으면 몰랐다는 얘기고 몰랐을 거였으면 질문을 했어야지. 질문 아무도 안 했는데 틀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숙제 안 한 거지. 뭐. 그치? 근데 뭐 숙제 안 해도 돼. 안 할 수도 있어. 저는 숙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합니다. 어차피 니들의 인생을 니들이 망치고 있는 거지 저랑은 상관없어요. 니들이 숙제 안 하는 건.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로 관심 없어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좀 최대한 잘 할 수 있게 방법을 제시하고 최대한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 제 도움을 여러분이 걷어차면 저는 알 바 아닙니다. 저는 진짜로 학생들에 대해서 달려드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거든. 애들이 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좀 뭔가 모자라다 이러면은 그런 애들은 전 진짜 쉽게 포기 안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스스로 포기하려는 애들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쉽게 포기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스스로 포기하려는 학생들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딴 거 해. 딴 거 하면 더 행복할 텐데 왜 굳이 자기가 포기하려는 공부를 왜 계속 어떻게든 억지로 하고 있는 거야.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고. 그래서 그 유형 3번에 있는 EX 2번하고 3번은 같이 이제 오늘 정리를 해볼 건데 정리하기 앞서서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몰라. 솔직히 그냥 제 생각대로를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 공부를 40분 하는 게 1시간 하는 것보다 효율이 좋을 수 있어요. 가 된다면 이건 무슨 뜻이야? 이쪽은 40분만 하고 20분을 놀아도 그 20분 노는 시간 없이 공부한 애보다 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지. 근데 이게 진짜로 실제로 그런데 어떻게 공부할 경우 그러냐면 자, 우리 수업 1을 4시 시작이죠? 1을 4시 시작이니까 앞뒤로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이 1시간 공부를 일요일 3시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하고 학원에 오는 학생 이 1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우리 수업이 일요일 6시에 끝나니까 6시부터 집에 가서 뭐 집에 가는 시간 그냥 집이 바로 학원 앞에 그러니까 0초 걸린다고 생각해. 그냥 굳이 이동 시간 빼고. 그러면 집에 가서 우리가 수업한 내용을 다시 10분 동안 보는 거야. 그러면 10분 공부하면 되죠. 그럼 6시 10분이면 끝나요. 그리고 수요일쯤 딱 일주일의 중간쯤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수업하는 게 일요일이니까. 수요일쯤 그때 봤던 그걸 다시 30분 봅니다. 그러고 다음 수업 그냥 오는 거랑 이게 훨씬 공부 잘해.
40분만 공부하고도 1시간 공부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잘한다고요. 제때 하기만 하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제 약간 틀딱 꼰대들의 명대사로 굉장히 유명한 말이긴 하지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보거든요. 인생은 타이밍이 있어요. 언제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한 거야.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 실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위권들이랑 하위권들이랑,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하위권들 말고 그래도 공부를 한다 싶을 때 그 공부하는 축 안에서, 보통 그러면 5등급보다 낮게 나오면 그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대부분 5등급하고 1등급 사이를 봤을 때 상위권이랑 하위권이랑 공부량 차이 별로 안 나. 공부하는데 투자하는 시간의 차이 별로 안 나. 근데 이제 흔히 그런 걸 IQ의 차이로 함축을 해버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IQ 98짜리 카이스트 간 친구도 있어요, 제 친구. 걔는 물론 그 IQ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하긴 했는데 걔는 공부 방법도 되게 좋았어. 사실 시간 말고 타이밍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남들보다 노는 시간을 만들면서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런 얘기에서 이런 그 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까지 같이 꺼내는 게 뭐냐면, 복습해라, 기간 다 가서 하지 말고 미리 해라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의 반응은 알아. 사실 너네 다 아는 얘기지. 복습하는 게 좋다는 것도 다 아는 얘기고 미리 하는 게 좋다는 것도 다 아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랑, 그리고 그게 되면 다 공부 잘했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좀 다른 얘기인 게, 진짜로 그렇게 복습만 할 수 있으면 공부를 덜 하고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해볼만 하잖아,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똑같이 10시간을 해야 되는데 10시간을 나눠서 1시간씩 하느냐, 끝에 10시간을 한 번에 붙여서 하느냐의 문제도 아니야. 남들 한 번에 10시간 하는 공부 분량을 하루에 1시간씩 꼬박꼬박 나눠서 하면 7시간이면 충분해요. 10시간 분량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시간을 덜 투자하고도 같은 양, 같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니까, 나눠서 하면. 이건 좀 해볼 만한 이야기 아니겠냐는 거지. 뭐 나무라고 이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들 그래. 뭐 그게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치? 다 안 돼. 되게 힘든 거인 건 저도 알아요. 근데 그래도 억지로 해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그게 자리 잡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노는 시간이 늘어나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걸 성적 더 올리는 데 써도 돼. 왜? 그러면 다른 과목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겠지. 그러면 성적을 더 올릴 수 있게 되는 거고. 아마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미 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 작년에 모르겠다. 이건 뭐 게다가 정확하게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친구들이 맨날, 저는 학생 때 놀기도 되게 열심히 놀았거든요. 전 되게 열심히 노는 학생이었는데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당연히 공부 잘했으니까. 근데 항상 그랬어. 저에 대한 애들의 시선은 그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아, 쟤는 공부하는 시간에 비해서 성적 되게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았고, 물론 이제 나를 진짜 아는 애들은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걸 알고 있긴 했는데, 근데 이제 대충 나를 보는 애들은 쟤는 공부하는 시간에 비해서 성적 되게 잘 나온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했거든.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날 수업 듣고 나면 그날 복습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게 시스템이 되게 좋았던 게, 저희 학교에 계셨던 선생님이 EBS 인강 강사셨어요. 근데 심지어 그 EBS 인강에서 수업하는 걸 그대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듣고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똑같이 들을 수 있는 거야. EBS 들어가서 그냥 틀면 돼, 그 선생님 수업을. 그러면 심지어 농담 타이밍까지 똑같아요. 뭐 어떤 농담을 하고 농담 타이밍까지 다 똑같거든. 그걸 들을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복습을 했어. 그러면 총 공부 시간이 적어도 효율이 되게 잘 나와요. 안 까먹으니까. 선생님이 한 말 하나하나가 기억이 나니까. 그럼 되게 오래가, 기억이. 전체적으로 하는 되게 도움이 된다고. 실제로 우리가 머리가 엄청 좋은 학생들 있잖아요. 그 머리가 엄청 좋은 학생들이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
굳이 그렇게 복습을 안 해도 그게 기억나는 경우가 되게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 결국 그게 되게 중요해. 복습. 그러라고 영상 놓는 거기도 한데 영상 굳이 안 봐도 되니까 영상 꼭 보란 얘기는 아니고 프린트 들춰보는 것만이라도 주중에 좀 하고 수업 끝나자마자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안입니다. 제안.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공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 잘 모르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제안입니다. 아니 나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공부라는 걸 하는데 할 거면 더 잘하면 좋고 더 효율이 잘 나오게 하면 좋잖아. 아무튼 갈 길 바쁘니까 이제 쓰잘데기 없는 말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유형 3에 있는 EX 2번을 볼 거예요. 요거는 이제 원래 여기 유형 3에 있는 문제는 변형을 어차피 안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드린 답지로 봐도 되고 뭘로 봐도 되고 다 똑같아요. 아, 어차피 변형 답지를 드렸으니까 문제가 다 있긴 했겠구나. 아무튼 뭘로 보든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EX 2번을 보시면요. A 더하기 2B가 C가 됩니다. 그래도 여기는 잘 푼 분들은 잘 풀었어. 그래서 뭐 꼭 해야 되겠다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일단 프린트에 적혀있는 대로 그대로 적어보면 전이 얘가 38g이고 얘가 10g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응 후가 얘가 10g, 얘가 0g이고 얘를 안 알려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위에 EX 1번과 비교해보면 반응 중간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안 알려줬거든? 근데 어차피 얘는 지금 뭘 기준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냐면 질량을 기준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질량 기준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를 당장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질량을 가지고 어떻게든 식을 해야 돼.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식을 적어보는 것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이제 할 때.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A가 줄어든 질량이 28g이고 B가 줄어든 질량이 10g일 텐데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그럼 생긴 C의 질량이 몇이어야 되는 겁니까? 38g이어야 돼요. 그치? 뭐야 이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질량 보존의 법칙. 그치? 질량 보존. 총질량은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질량은 38g이어야만 하거든. 48g이어야 되거든. 반응 전이든 반응 후든. 그러니까 사라진 질량만큼 생겨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얘가 38g이란 걸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질량비가 10대 10대가 아니죠. 반응 질량비가 여기 28대 10대 38 요 비를 이제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반응 몰수비는 어차피 뭐니까 개수비니까 1대 2대 1이 될 거고. 그러면 A, B, C가 우리가 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자량 B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분자량 B는 뭐니까? 반응 질량비를 반응 몰수비로 나눈 거. 그러니까 1분의 28대 2분의 10대 1분의 38일 테니까. 이렇게 분자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보통 이제 문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이런 질량비를 이용해서 반응 질량비와 반응 몰수비를 이용해서 분자량비를 구하는 건 정말 많은 문제에 쓰이기 때문에 특히나 어려운 문제일수록 많이 써요. 사실 이 자체는 지금 우리가 정리한 것처럼 엄청 어렵고 그런 건 아니거든. 별건 아닌데 어려운 문제에다가 이걸 섞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쉬운 문제에서는 이런 거 잘 안 시키고. 자, 그 다음 거는 그래서 A 더하기 4B가 3C가 되는 그 오른쪽에 있는 식에서도 마찬가지지. 반응 전에 40g, 20g, 즉 반응 전 총질량이 60g이기 때문에 반응 후 C의 질량은 30g이어야 될 거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반응 질량비가 10대 20대 30, 즉 1대 2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 몰수비는 개수비 1대 4대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분자량비만 구하면 되는 거지. 일단 그대로 구하면 1분의 1 대 4분의 2 대 3분의 3, 즉 1대 2분의 1 대 2
1대 2분의 1대 1인 거죠. 네. 그걸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2대 1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것까지도 어차피 같은 방식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밑에 있는 EX 3번을 보면요, EX 3번은 이번에는 개수를 다 알려주지 않은 상태가 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그런 대신에 밑에 분자량비를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EX 2번과 마찬가지야. 결국은 질량 보존돼야 되니까 반응 후에 C의 질량이 22g일 거거든. 그럼 반응 질량비가 20대 2대 22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반응 질량비를 알고 있고 분자량비를 알고 있으면 반응 몰수비가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반응 몰수비가 나오면 뭐예요? 그게 개수비잖아. 이런 식으로 개수를 거꾸로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사실 이 한 가지 이론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느냐는 뭐 화학 전반, 화학뿐만 아니라 사실 수학에서도 되게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EX 4번. 자, 그래서 EX 3번은 그 정도로 정리하고 EX 4번으로 넘어가 보면, EX 4번은 AA 더하기 BB가 CC가 되는 반응에 대하여 A의 분자량을 A, B의 분자량을 B라고 했을 때 C의 분자량을 A, B, C하고 A, B를 이용해 나타나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개수들하고 A하고 B의 분자량을 이용해서 C의 분자량을 나타내라는 얘기거든. 자, 봅시다. 얘는 뭡니까? 얘도 사실 원래 이렇게까지 접근할 필요는 없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그럼 얘는 반응 질량비가 어떻게 되냐? AA 대 BB 대 CC일 거거든? 그렇죠? 왜? 결국 반응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의 의미가 뭐냐면 A라는 물질 A몰과 B라는 물질 B몰이 반응했을 때 C라는 물질 C몰이 생긴다가 기본적인 화학 반응식의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A라는 물질 A몰이 갖게 될 질량이 뭐야? AA잖아. A 분자량 A라고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B라는 물질 B몰이 갖게 될 질량이 뭐야? BB잖아. C라는 물질 C몰이 갖게 될 질량이 뭐야? CC잖아. 만약에 이게 바로 안 구해줘도 반응 질량비 말고 딴 것부터 구해보자. 반응 몰수비가 A 대 B 대 C 개수비일 거고, 그리고 분자량비가 A 대 B 대 C 이것부터 구하던가. 그러면 얘 몰라도, 그럼 이 두 개 이용해서 구하면 반응 질량비는 결국 AA 대 BB 대 CC잖아. 그렇죠? 이렇게 거꾸로 구해와도 되고. 아무튼 요걸 다 채워. 근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요 라지 C를 나머지 다른 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럼 이 중간에 어떤 관계를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 계속 여기 있는 걸 풀면서 사용했던 게 뭐야? 질량 보존이죠. 여기서 질량 보존을 쓰는 거야. 그러면 사라진 반응물의 질량은 뭐가 돼? AA 더하기 BB입니다. 그게 생겨난 C의 질량과 같아야 되는 거지. 생겨난 생성물의 질량과 같아야 되는 거지. 생겨난 생성물의 질량이 몇이야? CC예요. 질량 보존. 그러면 우린 C는 어떻게 표현돼요? 스몰 C분의 AA 더하기 BB로 표현되는 거지. 얘가 진짜 제일 많이 쓰거든.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런 형태로 사용되는 게 정말 많거든. 사실 요즘 문제는 요건 좀 잘 안 쓰는데 옛날 문제가 요게 되게 많거든요. 한 2년 전까지의 문제가 이걸 사용하는 문제가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들고 오는 문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들은 오히려 최신 트렌드 문제는 잘 안 들고 와요. 좀 된 문제들을 많이 들고 옵니다. 모르겠어. 학교 선생님들 중에 좀 그래도 연구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최신 트렌드들을 아니까 그런 걸 갖고 오기도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업무 보고 하느라 최신 트렌드 문제를 이렇게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그러진 않거든. 문제 연구를 잘 안 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연구 정도는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 연구를 하긴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옛날 문제들, 그래도 조금 지난 굉장히 핫했던 그냥 그런 유형들을 주로 들고 오시는데 최근 핫한 유형보다는. 그래서 이런 게 학교 내신에 나오기엔 제일 좋아요.
요게 한창 나올 때 그 시점들의 문제들이 학교 내신에 나오긴 제일 좋습니다. 아무튼 화학은 최신 트렌드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별로 안 내려고 할 거예요. 그냥 화학의 최신 트렌드는 쉬움입니다. 쉬움. 문제가 많이 쉬워졌어요. 2년 전에 비해서. 선택자 수가 너무 줄어서. 뭐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완자 꺼내봅시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완자 꺼내보시고 뭐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해볼게요. 일단 16번부터 할게. 순서대로. 일단 16번을 보면요. 표는 T도씨 1기압에서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에서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은 4분의 3이고 가와 나는 서로 반응하지 않으며 원자량 B는 X 대 Y는 8대 7이다. 보통 이제 이런 문제 풀 때는 원자량 B 이런 게 주어지면 얘가 가장 쓰기 좋은 단서가 되지. 왜냐면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사실 우린 문제에서 분자량하고 질량만 알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구해지잖아요. 그치? 일단 분자량을 알고 있으면 질량이 주어지면 몰수를 구하면 되고 몰수를 알면 질량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몰수만 구할 수 있어도 몰수 B가 부피 B니까 또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몰수 B가 부피 B니까 그리고 질량 알고 있으면 뭐 밀도 같은 것도 또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되게 구할 수 있는 게 많잖아. 그래서 사실 분자량을 알고 있을 때가 할 수 있는 게 제일 많아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원자량이 X 대 Y 이렇게 주어졌으면 이거부터 써야 되는 건데 이게 가장 기초적인 단서가 되어줄 건데 자, 이걸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수능형 문제에서는 X 대 Y가 8대 7이 나오면 그냥 얘 분자량 8, 얘 분자량 7 이렇게 놔버립니다. 사실 수능형 문제는 다 그래.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떨 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좋냐면요. 내가 이걸 8대 7을 그냥 8, 7로 놔도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8, 7로 놓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4개로 어떤 그 변수 하나 집어넣어 놓고 만들어야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을 때는 그냥 구분해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럴 때는 대부분의 문제를 그냥 8, 7로 놔버리고 하셔도 됩니다. 안 되는 문제만 골라서 8M, 7M으로 놓으면 되니까. 근데 아직 구분이 잘 안 될 때는 그냥 무조건 8M, 7M 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어차피 저 M을 구해야 되는 문제와 M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문제를 풀다 보면 다 그냥 자연스럽게 M이 구해질 겁니다. M을 구해야 되는 문제들은.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그 다음에 우린 뭘 하냐면 가에 대해서 구해봅시다. 자, 가부터 구하는 게 일단 무조건 맞겠네요. 자, 가에 대해서 보면요. 가는 분자식이 XY2라고 하니까 근데 그 다음 주어진 게 분자량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분자량을 굳이 표현하면 식으로 표현을 해둘 수 있어. 굳이 식으로 표현을 해두면 어떻게 돼요? 22M 정도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쵸? 8M짜리 X 하나랑 7M짜리 Y 2개니까 계산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럼 22M이니까. 근데 그래봤자 얘가 A인 거니까 얘는 뭐 더 이상 영양가가 없습니다. 딱 요 식 정도로 적어두는 거 말고는 영양가가 없어. 사실 얘는 원래 먼저 쓸 게 아니긴 했거든? 네. 뭐 아무튼 보였으니까 이 정도로 해둡시다. 그 다음 마지막에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인데요. 얘가 뭐가 되냐면 X분의 2Y가 됩니다. 그냥. 그치? 왜냐면 결국 얘가 1몰이 됐든 2몰이 됐든 10몰이 됐든 100몰이 됐든 어차피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은 X 그 분자 안에 X가 한 개씩 들어있고 Y가 두 개씩 들어있는 이 B만 표현할 거란 말이야. 그쵸? 왜? 2몰이면 X 2개, Y 4개가 되니까 여전히 1대2예요. 3몰이면 X 3개, Y 6개가 될 테니까 여전히 1대2예요. 그러니까 몰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X랑 Y의 개수 B는. 그래서 질량 B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정도로 표현이 되거든? 그러면 쟤를 반영해서 적게 되면은 4분의 7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쵸? 8M분의 14M. 약분해서 4분의 7.
그치? 근데 선생님 저기 3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상대값이잖아. 상대값이 뭐야? 의미가 뭐야? 얘의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이 3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의 x 질량분의 y 질량하고 나의 x 질량분의 y 질량이 3대 1이라는 걸 적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상대값은. b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4분의 7이었어. 그러면 나에서 x 질량분의 y의 질량이 뭐가 나와요? 12분의 7이 나오는 거라고. 3대 1이어야 되니까 3분의 1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얘가 x, y, o-x거든요. 이때 이걸 처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대로 식으로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x가 x가 있으니까 8xm, 요게 x의 질량 분의 y의 질량은 7 o-x m. 요거 그대로 식으로 세워. 어차피 m 끝에 지워지니까. 그럼 이게 뭐야? 12분의 7이다. 이걸 정리하면 x값이 나오겠지. 이게 당연히 가장 원론적인 기초적인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정석 방법이고 이렇게 하면 답이 구해지는 건 맞는데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은 이거를 대충 좀 만져보는 거예요. 얘를 한 2배쯤 해보잖아? 그럼 얘가 24분의 14가 되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8이 3번 들어가고 7이 2번 들어갑니다. 그럼 x3, y2잖아. 맞춰보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안 되면 하면 돼 이렇게. 어차피 이게 익숙해지면 이것도 익숙해져요 결국에.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구하면 그러니까 요걸 정리하면 결국은 이제 뭐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야? x가 3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가 x3, y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가 x3, y2를 정리하잖아? 그럼 얘 분자량을 식으로 표현하면요. 얘가 24m이고요. 얘가 14m이기 때문에 뭐가 돼? 38m이 됩니다. 근데 얘 분자량 몇이라고 적혀 있어? 76. 그러면 m은 2. 그러면 얘 a는 44. 사실상 거의 다 됐을 거야. 기억, 니은 일단 해결됐잖아. 됐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아직 안 쓴 단서가 하나 있어. 선생님 분명히 문장에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에서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은 4분의 3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건 안 썼잖아요. 안 썼거든? 근데 기억, 니은이 풀렸어. 그럼 된 거야. 그리고 디귿을 내려가 보면 때려 죽어도 지금까지 구한 걸로는 디귿이 안 구해집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구한 건 뭐야? 분자량하고 얘하고 얘의 x 질량분의 y 질량의 b 정도만 구한 게 끝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뭘 모르냐면 실제로 xy2가 몇 몰 있고 x3, y2가 몇 몰 있는지는 몰라요. 지금까지 주어진 걸로는 아예 유출할 수조차 없어. 근데 디귿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뭐야? 전체 기체의 양 몰수 분의 가의 몰수. 그러니까 몰수를 알아야만 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디귿을. 근데 우리가 안 쓰고 남아있는 단서 뭐밖에 없어? 저 4분의 3밖에 없잖아. 이제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저 4분의 3은 뭐냐면 전체 기체에서거든? 그럼 얘네 둘을 섞은 혼합 기체거든요? 혼합 기체에서니까 그냥 무조건 x 질량과 y 질량을 구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번에. 그러려면 얘네 둘의 몰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n몰, 아니 a몰 이렇게 잡을까요? a는 저기 있었네요. 그럼 뭘로 잡을까? x도 이미 썼으니까. 미지수 마음에 드는 거 2개만 골라봐. 그래요. 제 맘대로 할게요. 알파, 베타로 합시다. 그래서 얘가 그냥 알파몰 있고 얘가 베타몰 있다. 이렇게 놓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전체 기체의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이 4분의 3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x가 알파계 있고 얘한테는 x가 3베타계 있는 게 되죠. 그럼 x의 총개수 자체가 뭘로 나와? 알파 더하기 3베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x의 총개수인데 우리는 x의 개수가 아니라 질량으로 구해야 되지. 그럼 뭐만 하면 돼? 여기다 x의 분자량. 우리 아까 2도, 이거 2도 구했으니까 이거 16이고 이거 14잖아.
그다음에 그럼 여기다 16 곱해주면 끝이지. 이게 x의 질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을 섞어놓은 거에 들어있는 y의 총질량은 어떻게 돼? y의 총개수를 일단 구해. 얘는 2알파가 들어있고 얘한테는 2베타가 들어있어. 그럼 이게 y의 총개수야. 거기다가 y의 분자량 곱해. 이거지. 는 뭐야? 4분의 3. 그때 선생님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인데요? 사실 미지수 두 개인데 식 하나면 뭐야? 알파랑 베타가 뭔지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근데 적어도 이걸 정리하면 못 나와? 알파랑 베타의 관계식이 나와요. 그럼 둘의 몰수비가 나오기 때문에 한 문자에 관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정리하면 디귿은 풀립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한 거 한 가지를 같이 팁을 드리려고 해요. 뭐가 있냐면 화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꼼수인데요. 화학에서 제일 흔하게 쓰는 꼼수인데 특히나 이 화학식량과 몰 파트에서 제일 흔하게 쓰는 꼼수인데요. 알파 베타를 잡는 게 아니라 1몰 알파몰 이렇게 잡는 겁니다. 하나를 1몰로 고정해버리는 거지. 사실 이거는 선생님 저렇게 해도 됩니까? 안 돼요. 원래는 안 돼. 여러분 서술형 이렇게 풀면 난리 납니다. 무조건 그냥 풀이 점수 못 받고 답은 맞았으면 답 점수 정도나 받겠지. 원래 이렇게 풀면 안 되거든. 진짜 날림 풀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되냐면 수능 문제는 돼. 수능 문제는 99%를 다 B로만 풉니다. 그래서 B만 맞으면 실제 값이랑 상관없이 어차피 답이 다 구해지는 형태거든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얘를 1로 잡으면 이 알파가 어차피 얘와 B에 맞춰서 답이 구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사실 실제 양을 구할 때는 그냥 알파 베타 놓는 게 낫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팁이라고 드리긴 했지만 숙련된 사람이 써야 되는 팁에 가깝고요. 우리가 숙련되기 전까지는 그냥 알파 베타로 놓는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그게 정석이니까. 그리고 좀 익숙해지고 나면 어떤 문제를 1알파로 써도 되고 어떤 문제는 꼭 알파 베타로 놔야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면 그때서는 이제 마음껏 쓸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건 나중에 보게 되고. 근데 실제로 이 문제 어때? 1알파로 놨어도 답이 구하는데 아무 상관없겠지. 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지는 게 몹까지가 끝이니까. 알파하고 베타하고 관계식까지가 끝이었거든. 그 관계식에서 끝날 문제면은 하나를 1로 넣는다고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아무튼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는 일단 줄이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왠지 남은 시간상 딱 2번, 3번까지 딱 같이 풀이하고 나면 시간이 끝날 것 같은데 2번 봅시다. 자, 2번은 거기 옆에 39페이지에 2번을 얘기하는 거죠. 실력업에. 자, 얘는 다음은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나의 분자식은 x2y이고 가에서 다의 분자당 z 원자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 나가 x2z인 건 알려줬어. 그러면 가하고 다도 z가 한 개씩만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가에서 다의 분자당 z 원자수가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다가 누군지 나와버리잖아. 물기가 너무 없어갖고 힘으로 줘야 돼. 나가 일단 x2z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다는 z가 하나인 상황인데 근데 걔가 분자랑 원자수가 5개거든요. 근데 그 중에 z가 하나만 있어야 되면 나머지는 y 4개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다가 누군지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가의 경우에는 z가 하나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얘는 x2yz거나 xy2z 정도가 될 거라는 건 알 수 있거든. 근데 이런 거를 생각만 하지 말고 써놔 볼까요? x2yz거나 xy2z거나 써놓는 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몰라. 근데 일단 생각해놨으면 써놓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정보가 가장 많이 오픈되어 있는 게 다니까 다에서 출발해 봅시다. 다는 실제로
구성 원소를 이용해서 분자당 원자수랑 여기까지 알아냈으면 정보를 다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거든. 표에 빈칸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될 거잖아. 그냥 해보면 얘는 분자량이 88이라고 합니다. 분자량이 88. 얘는 그럼 당장식을 세워둘 수도 있지만 뭐 불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나중에 보고. 그 다음에 성분원소의 질량비가 19대 3이래. 그럼 Y 대 Z가 19대 3이래. 자, 이거는 푸는 방식이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같은 걸 어떻게 돌아갔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출발지고 도착지가 있으면 완전히 같은 방식인데 이렇게 돌아가냐 이렇게 돌아가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결국 Y 대 Z의 질량비가 19대 3이라는 건 Y하고 Z가 19대 3의 비율로 이 88을 나눠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88을 19대 3으로 나눠주세요. 왜? 이거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 방금 전에 문제에서 봤던 거.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X하고 Y하고 Z의 질량비가. 그래서 얘는 Y 4개의 분자량에 해당되는 거와 Z 1개의 원자량에 해당되는 부분의 그 B랑 같게 나와야 돼요, 얘는. 근데 그걸 더했을 땐 결국 뭐야? Y 4개의 원자량하고 Y 원자량의 4배하고 Z 원자량하고 더하면 분자량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88을 19대 3으로 나눠주면 돼.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얘를 나눠준다의 개념이 띠꺼우면 지금 Y가 그러면 전체 질량에서 차지해야 되는 거를 그냥 19M 정도로 표기를 해놓고 Z를 3M 정도로 표기해두면 19M 더하기 3M, 즉 22M이 뭐가 돼야 돼요? 88. 그럼 M은 4. 어떻게 나눠주는가를 여기서 출발해서 가냐, 여기서 출발해서 가냐 차이인 거예요, 결국. 그럼 M은 4가 되니까 이 애는 Y4Z 전체에서 Y가 차지해야 되는 질량이 이거의 4배. 뭡니까? 76. 얘는 12.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Z는 어차피 한 개씩 들어있는데 10이니까 Z의 원자량이 12인 거고 Y는 4개가 들어있는 게 76이니까 한 개 원자량 몇입니까? 19. 우리가 4대 입해서 알던 거니까 19였어. 19네. 그럼 Y하고 Z가 원자량이 아예 구해지는 상태가 되지. 자, 그 상태에서 나한테 넘어가 볼게요. 나한테서는 X 대 Z가 8대 3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Z가 얘한테는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Z 원자량을 이미 알고 왔잖아. 19M이거든? 그쵸? 그러면 X의 요 X2Z한테 들어있는 X의 질량을, 그러니까 X 2개의 원자량을 구할 수 있죠. 요게 맞는 거구나. M도 필요 없는 거구나. 그래요. 12. 그러면 얘가 12일 때 얘가 12인 거니까 그러면 3대 8 성립하려면 얘가 뭐 나와야 돼요? 32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건 X 몇 개야? 2개인 거지. 그러면 X 원자량이 밑에다 갈까요? 16. 그럼 얘 분자량이 나오거든?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건 뭐냐? 얘인지 판단만 해주면 돼요. 어떤 걸 이용해서? 질량비를 이용해서. X, Y, Z 원자량 다 알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보면 Y가 어차피 우리가 19인 걸 구했으니까 거기 성분원소의 질량비 보면 Y가 19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X하고 Z가 12, 16이 아니라 그 절반인 8하고 6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려면 Y 개수가 2개면 되는 거죠. 그래서 X2Y가 될 테니까, 아니 XY2Z가 될 테니까. 그러면 분자량도 계산하면 되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3번으로 갑시다. 지금 이게 우리가 풀고 있는 3번까지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을 쓰고 있어요. 그치? 아까 처음에 풀었던 16번하고 3번은 대놓고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이라고 적혀 있는 거고 2번은 그걸 성분 원소의 질량비의 형태로 줬는데 어차피 쓰는 방식이 똑같은 거야. 성분 원소의 질량비랑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래서 쓰는 게 다 똑같은데 자 3번 문제는 어떻게 풀게 되냐면 분모기가 또 어디 가는 거? 겁나 힘들어. 네. 자, 그 다음에 자 3번을 보시면 자 3번도 결국 같은 거고 앞에 문제들이 그랬다시피 사실 그렇잖아. 우리 아까 16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풀다 보니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단서가 그 질량비였거든요. 3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저 질량비를 단서로 써야 돼. 다만 하나의 문제가 있어. 2번은 비교적 분자식 정도는 쉽게 알고 시작했어요. 그치? 그리고 16번은 하나의 분자식이 아예 주어지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3번은 분자식이 하나도 안 주어지고 시작해요. 대신 주어진 단서가 뭐야? 분자당 원자수가 4 이하지. 자, 사실 바로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보이잖아? 어떻게 해? 다 적어놓고 하세요. 자, x와 y가 들어있고 분자당 원자수가 4 이하인 거는 일단 x, y부터 출발할 거예요. 하나가 없는 건 안 돼. 둘 다 있어야만 해. 그러면 x, y 분자당 원자수가 2개인 것도 있고 분자당 원자수가 3개인 거는 x2y나 xy2 같은 게 있고요. 분자당 원자수가 4개인 거는 x3y나 x2y2나 xy3 정도가 있고요. 4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끝이지. 경우수가 6가지밖에 안 돼. 써놓고 해. 선생님 이거 굳이 써야 됩니까? 안 쓰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풀어왔으면 안 쓰고 하시면 돼요. 니들이 지금 풀어왔으면 안 쓰고 하시면 돼요. 못 풀었다는 얘기는 안 보였다는 얘기거든. 안 보였으면 적어놓고 해요. 물론 이제 그 외에 다른 걸 몰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이 우리한테 핵심 단서니까 각각에 대해서 다 구해놔. 일일이 적는 게 너무 귀찮아요. 너무 이렇게 하면 시험 때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방법 없잖아. 버리든가 그러면. 안 풀리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시험 때 이걸 안 하고 풀려면 이걸 하면서 푸는 여러 과정이 반복되면 돼요. 그럼 안 하고도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다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되지. 근데 요거는 약분 좀 해놔서 적겠습니다. x분의 이렇게 약분을 해놓고. 자, 그래서 이걸 얘기를 각각에 대해서 그냥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을 구해놓은 거야. 근데 여기가 얘도 마찬가지잖아. 상대값이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있는 건 그 상대값이 1대 4대 2거든? 그럼 이걸 우리가 규칙성을 따지면 뭐야? 2배, 2배 이렇게 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2배, 2배가 되는 3개를 고르면 돼. 그럼 뭐예요? 이렇게 3개죠. 그렇잖아. 얘의 2배가 얘고 얘의 2배가 얘잖아. 적어놓으면 보여. 안 적어놓으면 안 보여. 적어놓고. 그 다음에 대신 하나 더 있어. 요거 대신에 뭘 집어넣어도 돼? 요 정도는 쓸 수 있겠네. 어차피 얘랑 얘랑 같은 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xy일 수도 있고 x2y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이제 가나 다를 보면은 가는 1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애여야 되니까 이 중에 제일 작은 거 얘였고, 그럼 얘는 x2y. 물론 찾아보면 다른 경우의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당장 보인 건 이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럼 가는 x2y. 그 다음 나는 그거의 2배에 해당되는 거가 아니라 4배. 그럼 얘네요. 그럼 얘가 xy2.
그리고 다가 얘거나 얘니까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표시해 둡시다. xy거나 x2y2거나. 그 다음 줄인 질량. 자, 이런 질량 b,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 이런 거는 쓰기 좋은데요. 질량은 우리가 분자량을 알고 있지 않는 이상 도움이 안 돼. 그렇잖아. 질량은 몰수랑 연결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분자량.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분자량을 알고 있지 않은 이상 도움이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질량은 일단 냅두고. 그럼 밑에 쓸 수 있는 게 분자의 양하고 원자의 양이거든. 자, 근데 여기서 다는 아직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알아내 봅시다. 자, 분자의 양이 그러니까 분자 수니까 얘가 4, 3. 이게 원래 3몰, 3몰이라는 뜻은 아닌데 푸는 방법은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짜 4몰, 3몰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돼. 두 번째, 그게 좀 찝찝하면 4n몰, 3n몰 정도로 잡아놓고 풀어도 돼. 세 번째, 굳이 그럴 것 없이 그냥 분자 수의 비가 4대 3인 것만, 비만 이용해도 돼. 그냥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푸는 방식 자체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원자 수의 비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4 곱하기 3이 될 거예요. 원래 돼야 되는 게. 왜? 분자수가 4면 분자당 원자수 3을 곱해서 원자수가 나와야 될 테니까. 그치?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3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가 돼야 될 텐데 얘가 맞다면 2를 곱하게 될 거고 얘가 맞다면 4를 곱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단서는 뭐야? 근데 거기 원자수를 확인해 보면 얘도 2, 얘도 2, 즉 이 둘의 원자수가 같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같게 나오려면 우리 여기 뒤에 곱해줘야 되는 게 뭐란 얘기예요? 4. 그러려면 얘가 누구란 얘기예요? x2y2. 되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얘도 곱하기 3 정도일 거거든요. 여기 들어갈 숫자에다 곱하기 3을 해서 여기가 될 거거든. 근데 여긴 뭐여야 돼? 2대 1이어야 되죠. 그러면 분자수의 비는 이렇게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질량을 사용하는 방식도 두 가지가 됩니다. 아까처럼. 세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질량을 사용하는 방식은 첫 번째, 가해 질량이 44g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수를 아까 얘를 그냥 4몰로 놨으면 x2y의 분자량이 4분의 4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xy2의 분자량은 2분의 2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x 더하기 y는 4분의 44, x 더하기 2y는 2분의 23. 연립하면 x랑 y가 나오죠.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분자량에 대한 걸 식으로 표시하고 그걸 우리가 숫자로 구한 거를 해놓고 연립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찝찝하면 똑같은데 4n분의 44, xy2는 2n분의 23. 몰수를 4몰, 2몰로 때려버리냐 4n, 2n 때려버리냐의 차이인 거지. 세 번째, 사실 이게 제일 정석 방법인데 2x 더하기 y 대 x 더하기 2y는 4분의 44 대 2분의 23이다. 사실 이게 제일 정석입니다. 분자량 b로만 표현하는 거지. b로만 표현하면 외계변수 이런 것도 필요 없어지고 사실 이게 제일 정석인데 사실 셋 중에 어떤 걸로 해도 답은 다 나와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수능 유형의 문제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수능 유형의 문제는 1번처럼 후려도 다 답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신형 문제는 이렇게 후렸을 때 되는 문제 안 되는 문제가 좀 나뉘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동안은 2번이나 3번 방법으로
가는 게 연습하는 게 더 좋아요. 일단은 그걸 통해서 구하면 다 구해질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